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음주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게 시켰고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선 원래 비틀대며 걷는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에야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 미만이었고 사고 직후 김 씨가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위험운전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김 씨는 재판 기간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의 도주 행위 등을 지적하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공모한 이광득 전 소속사 대표와 전무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팬들 사이에선 탄식이 나왔고 일부는 항소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와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씨의 변호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떨구고 서 있던 김 씨는 선고가 떨어지자 작게 한숨을 내뱉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2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5,000명으로부터 3천억 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무려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거 이미 어플은 나와서 120만 명 유저가 있는 어플인데 여기에 코인 채굴을 하는 그 시스템을 결합을 시키는데 성공을 해서 이제 돈이 없다고 말하자 대출까지 권유합니다. 형님 카드론 고. 아니야, 나 진짜 그만할게, 그거는.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 개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생을 바꿀 기회라며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했고 15,000여 명으로부터 3천여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투자 자문업체 관계자 215명을 검거해 40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총책 A씨는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에게서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유사투자법인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손실 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실질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A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6개의 유사투자 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 리딩 사기 수법으로 판매를 하다가 22년 6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결합된 신종 사기 범죄 형태로 그 수법이 점점 진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은 대부분 거래량이 미미해 실제 경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자 리딩 사기 범죄의 경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만큼 고수익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의 피고인 38살 양광준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양 씨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역 장교가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순해 보이는 듯 평범한 인상. 교제하던 내연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중령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수요일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특히 양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군 간부가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부분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가족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이의를 제기해 관련법에 따라 최소 닷새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 씨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범행 전 차량 번호판 위조 등의 검색 내역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삼선 도전에 길을 터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연임 심사를 받으면 승인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공정위는 4년 전 정 회장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4년 전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심사 소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았습니다. 정량평가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만점이었는데 재정기여도에선 연평균 12억 원을 기부해 가산점까지 받았습니다. 정성평가에서는 공헌도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대체불가 정도 항목에서는 높은 가산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연임심사를 받은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정몽규 회장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세 번째 임기가 내년 1월 종료되면서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1월 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출마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각도로 판단해가지고 잘 검토해서 혹시 회장님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스포츠 공정위에 연임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승인 가능성은 높습니다. 공정위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경찰 수사에 넘겨지고 직무 정지까지 됐지만 IOC 위원을 역임하고 파리올림픽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집행위원인 정 회장도 세 번째 임기 중에 카타르 월드컵 16강과 아시안컵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문체부가 정 회장의 징계를 요구한 게 변수로 꼽히지만 공정위 결정의 영향은 미미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 CJ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휴일 없이 택배를 배송하는 주 7일 배송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최대 경쟁사로 떠오른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소비자와 판매자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 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2015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실시하며 입지를 무섭게 넓히고 있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내 택배 시장에서 지난 2022년 말 40%를 차지했던 CJ 대한통운 점유율은 지난해 8월 33.6%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점유율은 24.1%까지 뛰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 CJ 대한통운 본부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주 7일 배송과 함께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실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4인 1조 근무안을 보면 매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4명의 배송 물량을 1명이 배송해야 해 과로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4인 1조안은 적용하기 불가능한 안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것이냐, 투입 계획은 갖고 있냐, 이렇게 노동조합은 질문합니다. 투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현재 여러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업계 첫 시도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 7일 택배 배송이 현실화되려면 사측이 구체적인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택배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